있어요? 뒤에 안 해? 맘대로야. 요즘 노동개혁이란 말 주변에서 많이 듣고 계시죠? 5개 법안, 2개 행정지침을 통틀어 정부의 노동개혁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걸 다 떠나서 노동자한테 직접 영향을 주는 2개의 지침, 이른바 양대 지침을 먼저 콕콕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공정인사 지침을 살펴볼까요? 현행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징계에 따른 징계해고와 구조조정에 따른 정리해고, 이렇게 2가지 뿐인데요. 정부의 공정인사 지침은 여기에 성과가 낮다고 판단되는 노동자에 대한 해고를 추가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기자인 제가 일주일에 기사 10개를 쓴다. 그리고 남들은 20개씩 쓴다. 그러면 앞으로 저는 저성과자로 해고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에 대해 정부는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고 바로 해고하는 게 아니라 교육과 전원 배치 등의 개선 기회를 주고 나서도 변화가 없을 때만 불가피하게 해고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준도 없이 마구잡이로 남발되던 해고를 막을 수 있다면서 해고 지침이 아니라 공정인사 지침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 사람의 업무 능력을 공정하게 평가하기 어렵고 또 업무 능력은 명분일 뿐 결국엔 회사 눈 밖에 난 노동자를 해고하는 용도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거죠. 실제로 지금까지는 해고가 엄격히 제한됐기 때문에 회사는 주로 징계의 형식을 취하거나 재발로 퇴사하게 만드는 방법을 썼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부당해고라고 소송도 숱하게 걸렸죠. 2번째, 취업규칙 지침의 내용은 노동자 과반의 동의가 없어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회사가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 회사가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려고 한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그러려면 직원들의 임금 체계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취업규칙을 바꿔야 합니다. 직원들은 반발하겠죠? 하지만 회사는 땡땡 기업과 똘똘 기업도 도입하고 임금 피크제를 해야 신입사원도 뽑고 비정규직도 정규직으로 좀 전환을 해주고 그럴 거 아니겠어? 라고 합니다. 바로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상황이란 얘기죠. 그러면 직원 과반수의 동의가 없어도 정부 지침이 있으니까 규칙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양대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지침일 뿐이라고 말하지만 정부가 내려보낸 가이드라인인데 현장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확률이 크다고 봐야겠죠. 정부는 양대 지침을 전멸등을 사색 신호등으로 바꿔주는 것, 고용 나침판, 고용 안전판이라고 비유하고 불확실성의 안개를 걷어줄 방법이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기업과 노동자 중 과연 어느 쪽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준 것 같나요?